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설해마을 스시 쇼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시야 불모지인 설해마을에도 괜찮은 스시야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시고 스시 쇼우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스시만 타쿠미곤도 있죠. 스시 쇼우는 2018년 9월에 오픈한 신상 스시야입니다. 아리아케 출신인 송웅식 셰프님이 계시는 스시 이끼에서 실력을 쌓고 독립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시 이끼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네요. 저는 스시 이끼는 안 가봐서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스시 이끼의 송웅식 셰프님은 아리아케에서 독립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스시 쇼우도 범 아리아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요리들은 아리아케와 상당히 유사했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업시간이 조금 독특한데요. 가성비 살벌한 5만원의 런치는 1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디너는 시간 관계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스트 오더는 8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설해마을은 일반 가정집의 단골 손님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설해마을 손님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카리모노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카리모노가 먹고 싶으면 예약할 때 미리 말을 해야 준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쇼우는 일본어로 맑을 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담아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하이엔드급 못지않게 접객이 아주 좋았습니다. 카운터석은 8자리가 있고요. 4인 룸도 2개나 준비되어 있네요. 룸이 2개나 있는 점도 독특한 것 같습니다. 주말 디너로 방문했고 12만원이었습니다. 콜키즈 정책도 조금 독특한데요. 사케는 2만원, 와인은 3만원, 위스키는 4만원입니다. 식사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맥주죠. 조금 비싼 느낌은 있지만 그만큼 맛이 꽤 좋았던 맥주였습니다. 거품이 살짝 빠져서 아쉬웠네요. 스시 쇼우의 컨셉은 정갈함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 색상도 살짝 톤 다운 되어서인지 아주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내부도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와사비는 생 와사비를 자리 앞에서 갈아서 내주십니다. 시즈오카산 와사비인데 최상급이죠.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 대략 3뿌리에 1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맵고 아린 맛은 덜하고 와사비 특유의 달근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리아케에서 봤었던 도마위 다시마 숙성을 여기에서 또 보게 되네요. 아리아케에서는 광어를 숙성해 주셨는데요. 쇼우에서는 참돔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닭가슴살, 게살, 은행, 한치가 들어간 차와무시, 계란찜이 먼저 나왔습니다. 부재료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네요. 부들부들한 식감이 강한 편이었고요. 맛이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좋네요. 두 번째는 상큼한 맛으로 식욕을 끌어올려주는 모주쿠가 나왔습니다. 키조개 관자는 아부리로 해서 내주셨고요. 그 위에는 오이를 잘게 다져서 올려주셨습니다. 해초류는 거의 안 먹는 편인데요. 모주쿠는 꽤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맛이 조금 가미되어 있어서 전체 음식으로 제격이네요. 스시 쇼우는 1년 전 포스팅을 봐도 쯔마미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쯔마미 순서나 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날라온 화이트 와인입니다. 귀한 분께서 선물해 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언제나 맛이 좋은 전복찜 무시아와비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얇은 느낌이네요. 개우 소스도 없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복의 쫀득한 식감은 일품이죠. 온도감은 살짝 미지근해서 먹기 편했습니다. 광어는 1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켰는데요. 역시 풀어짐이 좋네요. 동해산 아까우니와 아마에비를 넣어서 광어마리로 내주셨습니다. 둘 다 녹진한 식감의 대명사인데 광어와 같이 먹으니 그 식감과 맛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참돔 마스카와가 나왔습니다. 껍질 부분은 살짝 아부리까지 더해 향이 더 짙네요. 사시미로는 등살을 내주셨고요. 뱃살은 아마 스시로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6시간 정도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단단하면서도 풀어짐이 좋습니다. 아리아케에서와 유사한 모양의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가 나왔습니다. 역시 아부리 없이 주시는데요. 엔가와 특유의 식감이 잘 살아있고요. 칼집을 많이 내주셔서 씹는 식감도 좋았습니다. 시소와의 궁합도 꽤 좋았던 한 점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처음 먹어봤는데 역시 맛있네요. 스이모노로는 모시조개가 듬뿍 들어간 조개국이 나왔습니다. 흰 대파를 송송 썰어 넣어서 향과 맛을 더했네요. 국물이 정말 엄청나게 진했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쯤에서 사케를 오픈했습니다. 대만에서 샀었던 닷사이 39인데요. 맛이 좋죠. 닷사이 50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마셔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닷사이 50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이니까 되도록이면 닷사이 39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닷사이 23이 가장 좋겠죠. 아부리한 관자 위에 우니 크림을 올리고 한 번 더 살짝 아부리해서 내주십니다. 쫀득한 맛이 좋은 관자와 부드러운 식감의 우니 크림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조금은 작은 듯한 볼락굴가 나왔습니다. 볼락은 우럭 사촌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기가 생선 반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살짝 퍽퍽해 보이지만 퍽퍽한 식감은 아니었고요. 조금 쫀득한 맛이었습니다. 고소한 단맛도 은은히 배어나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크기가 작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도마위 다시마에서 숙성한 도미가 스시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숙성을 오래 해서 그런지 네타의 풀어짐이 상당히 좋았고요. 슴슴한 샤리와도 잘 어울리네요. 샤리는 전반적으로 간이 약한 편이라 생선의 단맛을 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창 오징어라고 하네요. 이런 오징어류 스시는 언제나 유자 제스트와 같이 나오죠. 쫀득하면서도 진득한 식감의 한치와 상큼한 유자 제스트와의 궁합이 좋긴 합니다. 씹는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은 시마아지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요즘 시마아지 철이죠. 어딜 가도 시마아지가 나오네요. 조금 얇게 썬 시마아지를 무려 3겹이나 겹쳐서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나네요. 베스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시마아지는 원래도 맛이 좋지만 역시나 맛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먹어보는 스시였는데요. 맛이 독특하네요. 흰도새우, 시로에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 도야마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새우 여러 마리를 뭉쳐서 네타를 만들었습니다. 스시 쥐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역시나 정갈하게 잘 쥐어주셨습니다. 새우 여러 마리가 모인 만큼 맛의 강도도 조금 높은 느낌입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무조건 맛있는 대게가 나왔습니다. 대게 내장 소스를 비벼서 스시로 내주셨는데요. 돈부리보다 먹기 편해서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남이 발라준 대게는 실패가 없네요. 우니를 상당히 푸짐하게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스시 쇼우에서는 좋은 김을 사용해서 그런지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맛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산 가마도로가 나왔습니다. 옅은 지방층이 무수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정말 최상급의 참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그마한 스시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지방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네타의 프로짐도 좋고요. 샤리와의 궁합도 정말 최강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마도로가 나오고 또 오도로까지 쥐어주십니다. 이날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오도로에는 간장 대신 소금을 올려주시는데 옥수정이라고 하는 쥐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단종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소금 맛이 정말 월등하네요. 작은 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맛의 차이가 꽤 신선했고요. 좋았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옥수정 소금은 100g에 73,000원 정도 합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나 트러플 소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네요. 아리아케 시그니처와도 같은 아까미 집게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아리아케처럼 두 개를 쥐어주시는 점도 동일하네요. 아무래도 재료의 차이에서는 빛깔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시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 모양입니다. 쫀득하면서도 간이 딱 맞는 아까미 집게는 역시 맛이 좋네요. 뒤에서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아까미 집게였습니다. 무난한 미소시루였습니다. 튀김 크기는 조금 작았지만 아주 잘 튀겨진 졸복 튀김이었습니다. 요즘 스시야에서 졸복 튀김이 종종 나오는데요. 스시쇼 뒷주방 요리도 꽤 수준이 높은 느낌이네요. 튀김 실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달달하게 간장에 졸인 돼지고기 간장 조림 부타가쿠디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단맛이 강하지만 부드럽게 조리된 돼지고기 맛이 좋았고요. 대파 흰 부분과 실파가 적절히 올라가 있어서 단맛을 잘 잡아줍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밥 있으면 한 숟가락 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리아케와 유사한 모양의 호키가이 북방조개가 나왔습니다. 아부리 한 뒤에 시치미를 올려주셨는데요. 쫄깃한 맛도 일품이지만 시치미와의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연산 고등어로 만든 사바보 즈시가 나왔습니다. 다시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마 있잖아요. 네. 다시마를 양 표면을 얇게 깎아내면은 하얀 심지가 나와요. 이 심지. 다시마가 좀 이제 끈끈하고 어떻게 보면 무겁잖아요. 되게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다시마 향만 가져가려고 대껍질을 살짝 닦아요. 개인적으로 백다시마를 올려서 내주시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스시쇼우에서는 백다시마를 올려서 주시네요. 심에도 잘 되어 있어서 적당한 산미가 좋았고요. 맛이 좋았습니다. 사바보 즈시도 전체적인 모양이나 구성은 아리아케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아리아케 스타일은 아니지만 역시 맛이 좋네요. 조금은 푹신한 스타일의 아나고였는데요. 위에는 아브리를 해서 분량을 조금 입혔습니다. 스시 위에는 장어를 사용한 타레를 올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맛이 좋았지만 아리아케의 바삭한 스타일이 살짝 그리웠는데 셰프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스시쇼 단골과 같이 방문했더니 이런 행운도 있었습니다. 아리아케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내주시는데요. 지금은 붕장어의 지방이 거의 없어서 고소한 맛이나 전체적인 맛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내주셨습니다. 우선 꼬리 부분은 엄청나게 바삭하게 잘 조리가 되었고요. 양념도 적당히 되어 있어서 맛이 좋았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조금은 푹신한 질감의 스시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방이 조금은 적은 시즌이라 살짝 퍽퍽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맛있다는 느낌이 강했던 아나고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간단하지만 식사는 해야 합니다. 고등어 튀김을 올린 소바가 나왔습니다. 비릿할 줄 알았는데요. 비릿한 맛은 정말 하나도 없이 담백한 맛만 남았습니다. 청어나 고등어처럼 비린내가 심한 생선으로 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비린 맛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소바도 아주 맛이 좋네요. 담백하면서 고등어의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원래 디너에는 안 나오지만 역시나 단골의 영양인지 타마고 야끼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스시도 다 맛이 좋았지만 타마고 야끼는 정말 다른 가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맛이 깊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다른 가게와는 전혀 다른데요.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맛은 동일하지만 씹는 식감이 압도적이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청매실, 이것도 구하기 힘든 식재료이죠. 일본에서 공수해 오신다고 합니다. 마무리로 매실까지 먹으니까 좋네요. 마무리는 하겐다즈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큼한 샤베트도 좋지만 고소한 맛에 아이스크림도 맛이 좋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골과 방문해서인지 좀 더 많이 주신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친절하신 셰프님의 접객도 좋았고요. 단아하면서도 정갈했던 가게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설해마을 주민들 입맛에 맞게 네타를 주문하시다 보니 네타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예약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